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휴가 계획을 세우다 남편하고 이혼하게 생긴 30대 여성입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도 모르겠지만 갑갑한 마음, 일단 하소연이라도 해보려고요. 남편하고는 대학 선배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사실 저는 대학 시절 아버지를 잃고 이후로는 거의 가장 노릇을 도맡아 하며 살아왔어요. 친정어머니 또한 당시에는 건강이 좋지 않으셨기 때문에 누가 저에게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어도 당연히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아무튼 그래서 저를 좋아한다는 사람들도 종종 있었지만 그런 건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23세 대학 졸업하자마자 취업하고 이후로는 오로지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쉼없이 달려야만 했으니까요. 그런데 하루는 그런 저에게 대학 선배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 있으니 한번 만나보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좋은 대학을 나와서 회사도 이름난 곳을 다닌다며 말이죠. 그리고 왜 인생은 타이밍이라고 하더니 그게 딱 제 얘기였어요. 그 무렵 제가 좀 심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지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평소와는 달리 소개팅을 하겠다고 했고 그렇게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선배의 소개와는 달리 남편은 그렇게 좋은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었고 회사는 계약직이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좀 실망스러웠던 게 사실이에요. 저는 제가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했으니까요. 그런데 제 이런 생각과는 달리 남편은 제가 무척이나 마음에 들었던 모양입니다. 첫 만남 이후로 저에게 무척이나 적극적으로 들이댔거든요. 그리고 그런 남편이 좀 부담스러웠고 소위 어떻게 떼내야 할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단 마음으로 제 친정 상황을 다 털어놓았어요. 특히나 결혼 이후에도 친정을 부양하는 건 멈출 수 없다는 걸요. 그리고 솔직히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저는 남편 쪽에서 먼저 백기 들고 떨어져 나갈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그건 당연한 거 아니냐대요. 혼자 계신 어머니를 챙기는 건 자식으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도리 아니냐고요. 그리고 저는 그 말 한마디에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열고 말았습니다. 기대도 안 했던 말이었지만 실은 제가 무척이나 듣고 싶어 했던 말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리고 이후로 1년 만에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결혼을 준비하는 동안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었는데 그건 금전적인 것에 관한 것이었어요. 언젠가 남편이 제 연봉을 궁금해했는데 평소라면 저는 절대 알려주지 않았을 테지만 그때는 결혼할 사이라는 생각에 아무것도 숨기지 말아야겠다 싶었거든요. 그래서 제 연봉을 이야기했더니 남편이 자기도 저랑 비슷하게 번다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저는 계약직이어도 돈을 제법 받는구나 하고 흘려들었지. 소위 진위 여부를 가려야겠다는 생각은 못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남편은 결혼하면 경제권은 자기가 갖고 싶다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제가 친정에다 돈을 주고 하는 게 솔직히 좀 눈치가 보일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벌어서 제가 드리는 돈인데도 말이죠. 그렇다고 제가 경제권을 갖자니 그것도 선뜻 내키지가 않았고 그래서 제가 남편더러 돈 관리는 각자 하자 했습니다. 어차피 맞벌이인데다가 둘이 비슷하게 버는데 한 사람이 굳이 몰아서 경제권을 가질 필요가 있겠냐. 생활비랑 적금만 얼마씩 각출하고 나머지는 알아서 쓰자 했죠. 그랬더니 남편도 더는 할 말이 없는 건지 약간은 신경 쓰이는 어두운 표정으로 알겠다 하곤 이후론 더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결혼하고 넉 달쯤 되던 때 남편이 저더러 도대체 친정에 얼마를 주고 있는 거냐고 화를 내는 거예요. 좀 황당해서 왜 그러냐니까 어떻게 매달 100만 원이나 드릴 수 있냐면서 그래서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 따졌더니 자기가 컴퓨터로 급하게 할 일이 있어서 제 컴퓨터를 썼는데 거기에 저장해둔 엑셀 파일을 봤다나요? 어이가 없고 황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내가 분명히 결혼 후에도 친정을 도와드려야 한다고 하지 않았냐? 그때 당신이 흔쾌히 알겠다고 했잖냐? 그리고 그 돈은 전적으로 내가 벌어서 드린 돈인데 뭐가 문제냐 그랬죠. 그랬더니 남편이 자기는 시댁에 하나도 안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당신도 시댁에 용돈 드려 하니까 생활비 내고 적금 내고 하면 남는 게 없는데 어떻게 드리냐대요? 왜 남는 게 없냐고. 나랑 비슷하게 번다면서 그러면 남지 왜 안 남냐.
상황이 너무 답답해서 저도 모르게 좀 큰 소리를 냈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아주 기도 안 차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남편이 저한테 자기 연봉을 속였더라고요. 그것도 몇백 수준이 아니라 2천이나 뻥튀기를 했더라니까요. 그 얘기를 듣는데 이건 사기 결혼 아닌가 하는 생각부터 진짜 어처구니가 없대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런 거짓말을 했냐고 물으니 그 이유는 더 한심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자기가 명색이 남잔데 여자보다 적게 번다 소리를 못하겠더라나요. 그 이야기를 듣곤 솔직히 정이 좀 많이 떨어졌던 게 사실이에요. 능력의 여부를 떠나서 그 알량한 자존심이라고 해야 하나 그게 너무 별로였거든요. 그리고 그런 자격지심이 있을 정도면 앞으로도 분명히 내가 친정에 해드리는 거 가지고 말이 나오겠다 싶은 게 여러 가지로 답답한 심정이었죠. 근데 이때는 그래도 이혼까지 생각하진 않았고 그저 앞으로 돈 관리는 더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남편과 대판 싸우게 된 건 지난 가을이었어요. 친정어머니의 환갑이 다가오고 있었는데 여동생이 하는 말이 예전부터 친정어머니가 제주도에 가보고 싶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에 우리 다 같이 제주도에 가면 어떻냐고요. 듣자 하니 좋은 생각이다 싶었어요. 제가 결혼한 이후로는 친정어머니랑 시간을 자주 보내질 못했는데 그게 늘 마음에 걸렸거든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같이 가자 어쩌자 말도 하기 전에 난색을 표하며 자긴 좀 빼달랍니다. 여자들 여행 가는데 머슴 노릇하기 싫다면서요. 그렇게 부려먹을 생각도 없었지만 어쨌든 반응이 그러니 저도 기분이 좋진 않았죠. 그래서 저도 알겠다 하고 더는 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행 경비는 여동생이 얼마 보태겠다고 하는 걸 됐다고 했어요. 제 능력으로 충분히 가능했으니까요. 저는 제주도에서 뭘 먹고 뭘 할지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꼼꼼히 계획을 세웠습니다. 조금이라도 친정어머니를 불편하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덕분에 제주도에서 한시도 허투루 쓰지 않고 세모녀가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남편에게도 제가 제주도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니 저더러 대단하다더니 한다는 말이 저랑 휴가 가면 다른 사람들은 고생할 일이 하나도 없겠다대요. 물론 저는 이걸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 정도로 생각하고 흘려들었지만요. 그러다 한 달 전이었어요. 올해 여름 휴가는 어디로 갈까 하고 얘기를 하던 중이었는데 남편이 작년에 제가 제주도 다녀온 게 너무 부러웠다면서 올해는 자기랑 제주도에 가자는 거예요. 솔직히 저는 제주도를 굳이 매년 가고 싶은 마음은 없었는데 남편이 너무 가고 싶어 하니까 싫다고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가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저더러 계획은 자기가 세워줄 거지 하대요. 여기서부터 솔직히 좀 짜증이 났어요. 작년에 제가 계획을 세운 거야 친정어머니를 모시고 가는 거기도 했고 그래서 제가 자발적으로 한 거지만 이번에야 남편이 자기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건데 대뜸 저더러 자기가 해줄 거지 하니까 뭐라고 딱 꼬집어 설명은 할 수 없어도 기분이 좋지는 않았죠. 그래서 제가 남편더러 계획은 같이 세워야지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저를 더 황당하게 한 건 며칠 뒤 시댁 식구들과 모인 자리에서 나온 얘기 때문이었어요. 여름은 여름이다 더워 죽겠다 그런 이야기가 오가는 와중에 남편이 우리 제주도 가기로 했다고 얘길 꺼냈더니 신우가 언제 가냐고 묻대요. 그리고는 신우가 자기도 애들 데리고 휴가를 가야 되는데 그때로 맞춰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제가 뭐라 한마디 할 새도 없이 신우가 먼저 시부모님 떨어 엄마 아빠도 같이 가는데 황당하더라고요. 저는 여름 휴가는 남편하고 단둘이 보내고 싶었지. 온 시댁 식구들하고 같이 보낼 생각은 추호도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신우더러 저희 둘이서만 가려고 했는데 하고 웃었습니다. 나름대로 뼈있는 한마디를 한 거였죠.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를 하기가 무섭게 남편이 여자 혼자 애들 둘 데리고 어디 휴가를 가겠냐면서 신우더러 같이 가 괜찮아 하대요. 아, 진짜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는데 딱 분위기가 거기서 제가 말 한마디라도 잘못하면 진짜 못되고 이기적인 사람 되게 생겼더라고요. 참고로 신우가 이혼을 해서 혼자 애들 둘을 키우고 있기는 했어요. 아무튼 속에서 화가 부글부글 끓어오르는데 말도 못하겠고 환장하겠더라니까요. 집에 오는 내내 남편 얼굴을 쳐다보기도 싫었습니다. 그래서 창밖만 보고 있는데 남편은 혼자 뭐가 그렇게 신났는지 싱글벙글. 그리고는 한다는 말이 사실 제가 저희 친정어머니 모시고 여행 다녀오는 거 보고는
자기도 여러 가지로 생각이 많았대요. 자기도 언젠가 시부모님 모시고 여행 한번 가봐야겠다 그런 생각도 했고, 그러면서 이참에 자기도 효도 좀 하겠다는데, 그 마음이 나쁜 건 아니지만 왜 하필 저랑 여행을 가기로 해놓고 그러는 건지 짜증도 나고 정말 기분이 좋질 않았죠. 그런데 남편이 저더러 서운한 거 아니지 하는데, 한숨은 났지만 정말 남편이 시부모님께 잘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일을 저지른 건가 싶어서 그냥 이번 한 번은 참고 넘어가 주자 싶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괜찮다고 했어요. 가족여행 한번 갔다 온다 생각하자 스스로를 그렇게 달랬네요. 그런데 여행 준비는 뭐 하나 쉬운 일이 없었습니다. 일단 신우는 애들이 둘이고 개도 한 마리 있었는데, 그렇다 보니 애들 놀 수영장 있어야 된다지, 개도 입장 가능한 숙소여야 한다지 따질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 숙소 비용도 무시할 게 못 되었죠. 그래서 제가 남편더러 일단 숙박비는 새 집으로 나눴고 개 때문에 올라간 금액은 신우더러 내라 하라고 알려줬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자기가 그래도 오빠인데 어떻게 째째하게 그런 걸 다 받냐는 거예요. 그리고는 저더러 자기는 처제한테 안 받았잖아 하는데, 그래서 제가 남편더러 그러면 자기도 자기가 여행 경비 다 내라고 했어요. 난 원래 우리가 공동 부담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오빠 노릇인지 하고 싶으면 당신 비자금 있을 거 아니냐고 그걸로 해결하라 했죠. 그랬더니 남편이 저더러 쪼잔하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비행기표 사는 것 때문에 신우한테 전화를 했는데, 신우가 한다는 말이 자기는 이번 여행에 안 가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간 혼자 애 키우느라 너무 힘들었다면서, 그래서 자유시간을 갖기로 했다나요? 그래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럼 숙소는 어떻게 해야 하나? 제가 혼잣말처럼 한마디 했는데 신우가 숙소는 그냥 두면 된대요. 그래서 제가 신우랑 시조카들 안 오면 뭐 호텔로 가는 게 나을 것 같다 했더니, 언니 애들은 가요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순간 당황한 제가 엄마가 안 오는데 애들이 온다고요 하고 되물었더니 저희 남편이 자기가 봐주겠다 했답니다. 그리고는 기왕 저랑 얘기하게 된 김에 자기가 몇 가지 일러주겠다며, 첫째 시조카는 무슨 음식을 좋아하고 뭐는 안 먹고, 둘째 시조카는 몇 시에는 자야 되는데 자기 전에 무슨 영양제를 먹여야 하고, 그러면서 저더러 꼭 기억해야 하고 지켜줘야 한다나요. 그래서 제가 됐다고 그랬어요. 저희 남편이 봐준다고 했다니 저희 남편한테 얘기하라고 했죠. 그리고 그날 저녁, 퇴근해서 먼저 저녁 차려 먹고 쉬고 있는데 남편이 들어왔어요. 저를 보더니 얘기 좀 하자더니 신우가 여행 안 가는 게 그렇게 기분이 나쁘냐대요? 그래서 나 기분 안 나쁜데 하니까, 그런데 신우가 애들 얘기 좀 하니까 너한테 하지 말라고 했다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 나 말고 당신한테 하라고 했어 했더니, 아니 그래도 제가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애들을 챙길 거 아니냐면서요. 어이가 없어서 내가 걔들을 왜 챙기냐고 했어요. 그리고는 남편한테 나도 생각해봤는데 나도 이번 여행은 안 가겠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무슨 소리냐면서 제가 안 가면 애들하고 시부모님은 어떡하냐길래, 뭘 어떡하냐고 그걸 왜 나한테 묻냐고 했네요. 당신이 판을 키웠으니 당신이 챙기라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또 기껏 한다는 소리가 그럼 하다못해 일정표는 다 짰냐입니다. 진짜 욕이 나오려고 하는 걸 꾹꾹 눌러 참았어요. 그리고는 그것도 당신이 짜던지 신우더러 짜라고 하던지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나는 안 갈 여행인데 나한테 왜 이렇게 바라는 게 많냐고 짜증나니까 그만 말 시키라고 했죠. 그러자 남편이 저더러 너무한다면서 그럼 돈이나 보태랍니다. 그리고 돈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젠 진짜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남편더러 당신은 나 엄마랑 여행 갈 때 돈 보태줬냐? 하다못해 우리 엄마 쓰시라고 돈 10만 원이라도 드렸냐? 내가 치사해서 말은 안 했지만 아무리 그래도 사위가 돼서는 돈 10만 원도 안 내놓더니 이제 와서 무슨 나더러 일정표를 짜달라 돈을 보태라 제정신이냐고 쏘아붙였네요. 그랬더니 남편이 기껏 한다는 소리가 사위랑 며느리랑 같냐는 거예요. 제가 다를 게 뭐가 있냐 했어요. 당신이라고 우리 엄마한테 잘하는 게 없는데 나라고 왜 시부모님께 잘해야 하냐고 따졌죠. 그런데 더 황당한 건 이튿날 남편이 시부모님께 뭐라고 얘기를 한 건지 어머님이 전화를 하셔서는 너는 니네 엄마만 부모고 우린 안중에도 없냐면서 저 하나만 참으면 될 것을 제가 안 간다고 해서 온 식구들이 지금 기분이 상당히 상했고
아버님은 여행을 안 간다는 말씀까지 하셨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안 가시면 되겠네요 했어요. 안 가신다는 분한테 제가 무슨 말을 하겠냐고 그냥 이렇게 된 거 없던 일로 하자고 했지요. 그리고는 여행에 관해서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남편한테 하시라 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때는 이제 솔직히 저도 뭐 될 대로 되라는 심정이었어요. 왜 자기들끼리 마음대로 가네마네 정하고 나는 당연히 자기들 말대로 할 거라고 생각하는 건지 짜증이 나서. 한편 남편은 제가 어머님 전화를 그따위로 끊었다면서 못 참겠답니다. 어머님한테 가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라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절 용서하지 못한다나요? 그래서 용서고나 바리고 필요 없고 그냥 이참에 갈라서자 했어요.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내가 내 돈으로 친정어머니 좀 도와드리는데 그게 뭐 얼마나 대단한 배려라고. 당신이 그렇게 어깨에 힘을 주는지 모르겠다. 나는 당신이 더는 필요치가 않으니 각자 살자 했죠. 그리고는 저는 지금 대충 짐 챙겨서 친정에 와 있어요. 밤낮으로 남편한테 전화고 문자고 오는데 전부 다 싹 무시하고 있어서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네요. 다만 제가 신발장 위에 두고 나온 이혼 서류에 대한 회신이 없는 걸로 봐서는 이혼이 하기 싫은 건지. 그래서 일단 일주일 더 기다려보고 그래도 감감무 소식이면 변호사 사무실 찾아가 보려고요. 머슴 노릇 하기 싫은 애 어쩌네 헛소리 하더니 그럼 뭐 나는 니네 집 하녀냐? 아무튼 무조건 끝장을 볼 생각이에요. 아, 그리고 남편은 특이하게 여름마다 재계약이 이루어지곤 했는데 올해는 재계약도 못했다는 소식을 일전에 소개팅 주선해준 선배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래놓고는 그 선배가 걔도 참 안됐다면서 저더러 한번 봐주지 그러냐길래 그 선배랑도 손절했어요. 생각해보니까 그 선배만 아니었으면 애시당초 이런 꼴을 볼 일도 없었을 텐데 싶은걸. 그래도 선배랍시고 말 안하고 있었더니 어디 주제넘게 봐줘라 말아야 진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얄미운 시어머니와 남편 때문에 이혼을 결심한 30대 여성이에요. 남편하고는 전 직장 선배의 소개로 만났어요. 선배 말로는 정말 남자 중에 남자라며 너무 괜찮다더라고요. 그런데 전 사실 자연스럽게 알게 돼서 연애하고 그러는 걸 좋아하지, 소위 누가 판 깔아주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부담스러워서요. 그래서 거절을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는데 선배가 저더러 정말 괜찮다고 부담 갖지 말라며 그냥 한번 만나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배의 성의도 있고 하니 한번 만나보기나 하자고 마음을 고쳐먹었고 그렇게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에 대한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적당히 긴장한 듯한 표정도 마음에 들었고 그러면서도 어떻게든 분위기를 띄워보려는 것도 좋았죠. 그래서 남편이 애프터 신청을 해왔을 때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만나보길 잘했다 싶대요. 처음 만났을 때 남편은 회사를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 시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고요. 그리고 저 또한 남편과 마찬가지로 친정부모님과 한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남편 본가나 저희 집이나 그렇게 멀지가 않았어요. 차로 안 막히면 30분, 막히면 4, 50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죠. 그래서 데이트를 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은 없었어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남편 본가와 남편 직장이 상당히 멀었다는 거예요. 서울의 끝에서 끝이다 보니 출근할 때는 1시간 반, 퇴근할 때는 2시간, 2시간 반씩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결혼 준비를 하던 당시 저는 남편을 위해서 남편 직장 근처에 신혼집을 구하고 싶었는데 남편은 자기가 갑자기 멀어지면 시부모님이 적적해 하실 것 같다며 웬만하면 시댁 근처에 살았으면 하더라고요. 하지만 솔직히 제 입장에선 시댁하고 가까이 살고 싶은 생각은 없었죠. 워낙에 시댁하고 가까이 살거나 같이 살면서 크고 작은 트러블을 겪었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엄두가 안 났거든요. 하지만 시댁에서 가깝다는 건 친정과도 멀지 않다는 뜻이었기에 결국 남편이 하자는 대로 하기로 했네요. 한편 신혼집은 양가에서 1억씩 보태주셨어요. 그리고 남편과 제가 모아둔 돈에서 5천씩 보탰고요. 그랬더니 이래저래 3억 정도 준비가 되었죠.
그런데 신축 아파트들은 3억 가지고는 어림택도 없더라고요. 아파트 값이 비싼 건 알고 있었지만 막상 알아보고 다니니 장난 아니구나 싶더라니까요. 그래서 틈틈이 발품, 손품, 눈품까지 팔았는데도 도무지 예산에 맞는 집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친정부모님이 투자 목적으로 가지고 계시던 아파트에 저희더러 들어와서 살라고 해주셨어요. 전세 들어와 산다 생각하고 돈 좀 모아서 나가라고요. 그리고 전 솔직히 친정부모님이 먼저 이런 제안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기뻤거든요. 그런데 기껏 신혼살림까지 다 들어오고 나니까 남편이 한다는 말이 솔직히 기분이 별로래요. 그래서 제가 뭐가 문제냐니까 자기 부모님은 1억이나 주셨는데 저희 친정에서는 돈을 하나도 안 쓰신 거 아니냐고요. 어이가 없었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 아니었으면 지금 우리 어디 반지하에서나 신혼살림을 차렸어야 하는 상황인데 그런 소리가 나오냐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러면 최소한 예단은 생략하지 말았어야 하는 거 아니냐대요. 그것도 황당했죠. 처음부터 반반 결혼하기로 이야기가 나오면서 허례허식은 생략하자 한 건 시부모님이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무슨 예단 얘기를 하시나 싶은 게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편더러 그럼 어머님더러 나 이제라도 예물해 주시라고 하라고 말 나온 김에 받을 건 받고 드릴 건 드리겠다 했네요. 그랬더니 남편이 입을 딱 다물고 더는 말 안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어머님께 실망한 건 단지 이런 이야기 때문이 아니에요. 제가 정말 기분이 나빴던 건 어머님이 매번 농담이라면서 너는 맨몸으로 시집왔잖아 소리를 해대셨다는 거였죠. 저라고 그럴 때마다 가만히 듣고만 있던 건 아닙니다. 제가 왜 맨몸으로 와요? 저 아니었으면 저희 저 집에 못 살았어요 하고 받아쳤으니까요. 하지만 그러면 어머님은 이내 또다시 그러니까 그게 너희 부모님이 너 편하라고 해주신 거지 내 아들 좋으라고 해주신 거냐? 그리고 내가 웃자고 하는 소린데 너는 뭐 별것도 아닌 걸로 그렇게 버럭하고 그러냐? 하며 사람을 속 좁은 사람으로 만들기 일쑤셨죠. 이게 안 당해본 사람은 모를 테지만 진짜 기분이 더러워요. 어머님한테 완전히 노란한 것 같고 모욕을 당한 것 같거든요. 게다가 저를 더 열받게 했던 건 걸핏하면 명절이라던가 가족 모임이 있는 자리에서 넌 맨몸으로 왔으니 몸으로 때워야지 하시면서 저한테만 설거지를 시키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남편한테 좀 도와달라고 하면 네 남편이 뭘 할 줄 아냐면서 당신이랑 하자고 하셨고요. 그래놓고는 어머님이 진짜 저랑 같이 하시냐 그것도 아니었어요. 이 핑계 저 핑계를 대시며 자리를 피하셨고 그러다 보니 결국 번번이 설거지를 하게 되는 건 저뿐이었지요. 신우는 뭐 말해 뭐 하겠어요. 보고도 못 본 척을 하는 건지 아니면 보고도 아무 생각이 없는 건지 말이라도 한 번을 언니 저랑 같이 해요 소리를 안 하대요. 그리고 그런 신우한테 저도 굳이 아쉬운 소리를 하고 싶진 않았고요. 한편 제가 결혼한 지 1년쯤 되던 해 제 남동생도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곧이어 저희 친정어머니 생신이셨거든요. 그런데 저희 친정어머니께서 저희 부부도 그렇고 남동생 부부도 그렇고 집으로 오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특히 저희 올케가 자기가 생일상을 차려드리겠다 하는데도 저희 친정어머니가 됐다고 안 해도 된다고 굳고 말리시더라고요. 생일이 뭐 별거냐 가족끼리 다 같이 맛있게 밥 한 끼 먹으면 되지 하시면서요. 그리고는 올케더러 너도 너희 집에선 귀한 딸일 텐데 내가 너를 일을 시키면 쓰겠냐고 너는 그냥 편하게 있다가 가라 하시는데 괜히 제가 다 울컥하대요. 그리고 실제로 그 이후로 저희 친정에서 올케가 설거지를 한다던가 그러는 일은 절대 없었습니다. 친정아버지가 대신해 주시거나 남동생이 하거나 아니면 저나 저희 어머니가 하셨죠. 올케는 올케대로 눈치가 보인다면서 전전긍긍해댔는데 그래도 뭐랄까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좋았어요. 그림이 괜찮았다고 표현하면 되려나요? 그리고 마침 제가 그해 가을에 회사에서 보너스를 받았기에 그 돈으로 친정에 식기세척기를 한 대 놨습니다. 매번 가족 중 한 명이 설거지 때문에 부엌에 혼자 있게 되는 게 보기 싫었거든요. 그리고 참고로 식기세척기는 오롯이 제 돈으로 샀어요. 남편하고는 결혼 초에 1억이 어떻고 저떻고 말이 나오면서 이미 돈 관리는 따로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이 제가 친정에만 식기세척기를 놔드린 걸 알고는 혼자 얼마나 궁시렁거리던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런 식으로 차별하는 게 어딨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당신도 시댁에 한 대 놔드려 하니까 자기 월급 뻔히 알면서 그런다고 서운하다대요. 그리고 어쨌든
제가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괜히 남편 기를 죽인 것 같아서 좀 미안해지더군요. 그래서 제가 남편더러 그러면 돌아오는 어머님 생신 때 내가 식기세척기를 놔드리겠다 했습니다. 다만 조건 하나를 걸었어요. 식기세척기를 놔드리는 대신 나는 이제 시댁에서 설거지는 절대로 안 할 거라고요. 솔직히 매번 가족들 다 TV 보고 있는데 저 혼자 싱크대 앞에 우두커니 서서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면 얼마나 서러웠는지 몰라요. 게다가 설거지만 끝나면 무슨 당연한 순서 마냥 어머님이 저한테 과일 가져와라, 과일 깎아라, 다 먹었으니 치워라. 옛날 말로 부엌대기? 제가 딱 그거 같았달까요? 물론 싫은 티도 내봤지만 그럴 때마다 어머님이 오히려 더 큰 목소리로 그럼 당신이 며느리 눈치 봐가며 살아야 하냐, 떠받들고 살아야 하냐, 서럽다 하시고 남편도 남편대로 시댁에서만이라도 어머님 비위 좀 맞춰드리면 안 되겠냐고 부탁을 해와서 그래서 그냥 짜증나도 억울해도 꼭 참고 하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저는 남편과 약속한 대로 어머님 생신 선물로 식기세척기를 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저희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설거지 그까짓 게 얼마나 된다고 당신이 앞으로 하겠다면서 차라리 돈으로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때 솔직히 빈정이 상했죠. 식기세척기가 싫으시면 말 그대로 다른 걸 해드릴 수도 있는데 돈으로 달라 듣기 좋지는 않더라고요. 하지만 기왕 좋은 마음으로 놔드리기로 한 거 끝까지 좋은 마음으로 유지하겠다 생각하고 알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가관인 건 어머님이 어디서 알아보고 오셨는지 먼저 200만 원이라는 금액을 딱 제시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비싸도 한 10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남편더러 100만 원은 보태라니까 자기가 돈이 어딨냐면서 완전히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대요. 그리고는 저더러 네가 먼저 해준다고 하지 않았냐? 그런데 왜 이제 와서 말을 바꾸냐? 너가 지금 말을 바꾸면 어머니가 얼마나 실망하시겠냐? 정말 칼만 안 들었지 날강도가 따로 없네 싶었습니다만 그래 어차피 쓰기로 한 거 눈 딱 감고 드리자 생각하고 200만 원 드렸어요. 그래도 어머님이 좋아하시니 저도 마음이 조금은 풀어졌고 효도한 셈 치자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지난달 초 아버님 생신이라 시댁에 모였어요. 저희 아버님은 생일은 무조건 당일에 축하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라 전화 남편이나 맞벌이임에도 불구하고 평일 저녁에 모이게 된 거죠. 그런데 저는 늦어도 6시면 시댁에 도착하게 생겼는데 남편은 9시는 돼야 온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안 좋은 예감이 들었지만 그렇다고 저도 어디서 9시까지 시간을 보내다 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먼저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제가 시댁에 발을 들여놓기가 무섭게 어머님이 얼른 부엌으로 오라며 앞치마를 던져주시대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물 한 잔 못 마시고 음식을 만들어야만 했고요. 정신없이 음식을 만들다가 시간을 보니 벌써 7시가 넘어가고 있었고 아버님은 조금씩 짜증을 내고 계셨습니다. 저는 속으로 그러니까 외식을 하면 좀 좋나 생각하면서 어머님이 볶으라는 거 볶고 썰라는 거 썰고 그러고 있었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싱크대에 정말 설거지가 한가득 쌓여 있더라고요. 솔직히 신경이 쓰였지만 일부러 더 안 쳐다보고 더 모른 채 했어요. 저는 남편에게 분명히 안 할 거라고 얘기했고 어머님께도 식기세척기 대신 200만 원을 전달하던 날 저는 이제 평생 시댁 설거지에서 면제인 거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어머님도 확실히 알겠다 하셨고요. 그리고 마침내 남편이 도착을 하고 나서야 저녁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주방에서 꼬박 3시간 가까이 서서 일을 해서 그런지 밥맛이 꿀맛이대요. 그리고 모두가 맛있게 식사를 마치고 나니 설거지가 또 한아름 나왔습니다만 저는 못 본 채 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봤지만 저랑은 상관없는 일이라는 식으로 무시해버린 거죠. 그러자 남편이 제 눈치를 쓱 살피더니 설거지는 내가 해야겠다 하며 자리에서 일어나대요. 그런데 그때 어머님께서 남편더러 술까지 마시고선 무슨 설거지냐며 그릇 다 깨먹을 일 있냐고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저를 쳐다보셨죠. 그래서 제가 남편을 보면서 술은 내가 마실 걸 그랬다고 어쨌든 얼른 조심해서 설거지하라고 했습니다. 뽀득뽀득 소리 나게 기름기는 싹싹 닦아야 되는 거 알지? 소리를 덧붙이면서요. 참고로 매번 어머님이 저한테 하시던 잔소리인데 제가 똑같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자 어머님께서 정말 저 들으라는 식으로 에휴 내 팔자야 하면서 한숨을 내쉬시더니
설거지는 당신이 하겠다고 저희더러 집에 가라시대요. 그래서 시댁에서 나왔습니다. 가라는 데 가야지 뭐 좋다고 거기서 버티고 있겠어요. 그런데 시댁에서 나올 때부터 남편이 정말 입술을 있는 대로 내밀고선 한다는 말이 너무하답니다. 그거 설거지. 저는 여자니까 솔직히 금방 할 수 있지 않냐면서 저 많은 걸 어머님 혼자 어느 세월에 하시냐고 좀 도와드릴 수도 있는 거 아니냐대요. 어이가 없었죠. 그래서 제가 식기세척기 대신 돈 드릴 때 내가 말한 거 잊었냐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잠깐 말을 안 터니 그래도 그렇지 며느리 도리도 모르냐며 뭐라고 하는 거예요. 결혼했으면 자기 부모가 제 부모고 제 부모가 자기 부모 아니냐면서요. 그래서 당신이 우리 부모님한테 뭘 했는데 그런 소리를 하냐고 했습니다. 무슨 날이라고 우리 집에 가면 우리 부모님이 생전 당신한테 음식을 하라고 하냐? 설거지를 하라고 하냐? 뭘 시키시냐고요. 가만히 앉아서 TV나 보다가 차려주는 밥 먹고 집에 오는 게 다면서 뭐 얼마나 대단한 사위 노릇을 했다고 네 부모고 내 부모고 그딴 소리를 하고 있냐고 했죠. 아니 근데 집에 오는 길 내내 도통분이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생각할수록 짜증만 나고. 그런데 남편은 가만히나 있으면 중간이나 가지 기껏 한다는 소리가 설거지 때문에 아버지 생신인데 이렇게 분위기를 다 망쳐놔야겠냐며 생각할수록 제가 너무 괘씸하대요. 막말로 그까짓 설거지 좀 하면 손이 어떻게 되기라도 하냐면서 저더러 네가 무슨 공주님도 아니고 어지간히 하라는데 아, 이 인간이 정말 뭐가 문젠지 모르는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남편더러 그러면 뭐 어머님은 여왕님이고 너는 무슨 왕자님이라 설거지를 못하냐고 왜 나한테만 난리냐고 한마디 해버렸죠. 그리고는 생각할수록 내가 돈은 돈대로 쓰고 너한테 왜 이렇게 시달려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진짜 너나 어머님이나 너무 약은 거 아니냐? 결국 속에 있던 말이 입 밖으로 튀어나오고 말대요. 그랬더니 남편이 너 지금 말 다 했냐며 악을 쓰는데 에라 모르겠다 싶어서 다 했겠냐 했어요. 결혼할 때부터 어머님 편할 대로 계산하시고 당신도 그런 어머님을 말리기는커녕 그런 어머님을 부추기는 것밖에 더 했냐? 그래도 내 딴에는 내 도리는 하고 살려고 했는데 점점 사람 알기를 무슨 종으로 하는 거냐? 그리고는 남편 앞에서 보란듯이 어머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 아주 냉랭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으시대요. 그리고는 제가 그러고 가버려서 당신 혼자 설거지하느라 손모가지고 뭐고 죄다 아작이 나는 것 같답니다. 그래서 제가 신우는요 했더니 걔가 부엌일을 뭘 할 줄 아냐면서 이런 건 원래 하던 사람이 해야 한다는데 세상에 설거지를 원래 하던 사람이 어딨나요? 아무튼 어머님한테 뭐 수다 떨자고 한 전화도 아니었고 제가 문자로 계좌번호 하나 보낼 테니 200만 원 돌려달라 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그게 무슨 소리냐 하시길래 남편이랑 이혼할 거라고 그러니 200도 돌려달라고요. 그러자 남편이 낚아채듯 제 핸드폰을 가져가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저더러 미쳤냐며 누가 이혼을 하냐고 그래요. 그래서 누가 이혼을 하냐고? 너랑 내가 할 거라고 했죠. 내가 잠시 눈이 삐었었나 보다고. 신혼집 때부터 뭐 시부모님이 서운해하고 어쩌고 효자 흉내 낼 때 진작에 알아봤어야 했는데 그걸 못 알아본 내가 등신이라고. 하지만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겠으니 이혼하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어머님이 제 출근 시간인데 저희 집 앞에 오셨더라고요. 황당했지만 일단 회사에 늦는다 연락을 하고 어머님과 인근 카페로 향했네요. 어머님이 갑자기 이혼은 무슨 이혼이냐면서 설거지 때문에 그러냐고. 그건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이라시대요. 하지만 제가 솔직히 설거지만 가지고 그러는 거였겠어요? 막말로 남편이 저나 저희 친정에 평소에 잘했어 봐요. 그러면 저라고 시댁에서 그까짓 설거지 좀 하는 게 뭐 얼마나 어려운 일이라고. 그냥 하고 말았겠죠. 하지만 언제부턴가 제가 뭐 막말로 기우는 결혼을 한 것도 아니고 팔려온 것도 아닌데 어머님이고 남편이고 저를 막 대하지 않았냐? 더는 그런 대우를 견딜 수 없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원래 며느리고 아내고 다 그렇게 사는 거라면서 저더러 제가 너무 유난스럽다고 성질 좀 주기래요. 그리고는 덧붙이시기를 200은 못 준답니다. 어제 어쨌든 당신 혼자 설거지 다 했는데 왜 200을 돌려줘야 하냐면서 어이가 없어서 알겠다고 했어요. 어차피 쉽게 안 주실 거 알았고 그래서 나중에 전세보증금 뺄 때 거기서 200은 까야겠다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뭐 그리고 어머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건 간에 제 결심은 너무나 확고했기 때문에 남편한테는 이혼 서류 줬어요.
빈칸 채워서 달라고 일주일 내로 안 주면 소송 걸겠다고 했네요. 솔직히 위자료 이런 건 받을 거란 기대도 없고요. 그냥 남편 같은 인간이랑 더는 단 하루도 한 이불 덮고 살기 싫고 시부모님하고도 가족이란 이름으로 얽히기 싫어서요. 그래서 웬만하면 협의 이혼으로 깔끔하게 끝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재혼의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이미 다 지난 일이지만 전 남편과 있었던 이야기를 하려고 찾아왔어요. 제가 다 지난 전 남편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오늘 시내에 나갔다가 전 남편을 마주쳤거든요. 사는 곳이 멀지 않아 이런 날이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종종 하긴 했었는데 정말 마주치게 되니까 옛날 기억이 머릿속을 스치네요. 그래서 그냥 전에 어디 가서 해본 적 없는 이야기인데 오늘 한번 해볼까 해요. 이미 저에게는 재혼해서 정말 괜찮은 남편이 있지만 일단은 편의상 전 남편을 남편이라고 칭하겠습니다. 남편하고는 미혼 남녀 모임에서 만났어요. 만났던 시기는 겨울이었고 사실 저는 낯을 많이 가려서 그런 모임은 나가는 일이 없는데 친한 언니가 자기가 혼자 가기 쑥스럽다며 제발 같이 가달라고 졸랐거든요. 그리고 그 언니가 평소에 저한테 무척이나 잘해줬어요. 그래서 거절하기가 참으로 난처하더라고요. 그래서 나갔는데 남편이 처음 저랑 통성명을 하고 나서부터 엄청나게 들이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남편의 적극적인 태도가 왠지 남자답게 느껴졌다고 해야 할까요? 싫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후로도 모임 내에서 두세 번 더 만남을 갖다가 본격적으로 연애를 시작했고요. 사귄 지 1년도 안 돼서 남편이 프로포즈를 해왔을 땐 그 또한 적극적이고 저돌적인 남편의 성격 탓이라 생각하고 한편으론 내가 얼마나 좋으면 저러나 싶어서 기쁜 마음으로 프로포즈를 받아들였습니다. 남편은 저와 마찬가지로 회사를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딱히 모난 구석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결혼을 앞두고 이런저런 조건들을 따져봐도 크게 마음에 걸리는 것이 없었죠. 게다가 전화 친정 부모님은 그런 기대는 하지도 않고 있었는데 시댁에서 신혼집도 준비해 두셨다대요. 깜짝 놀랐죠.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신혼집 안에는 이미 가정가구까지 다 들어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건 언제 다 준비한 거냐고 했더니 잠깐 주춤하더니 한다는 말이 저랑 연애할 때 이미 하나씩 다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저랑 결혼하게 될 거라는 확신이 있었다면서. 그리고 제가 너무 순진했던 거죠. 그 말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이 남자가 이런 로맨틱한 부분도 있었구나 하고 감동까지 했는걸요. 그런데 친정어머니는 제 이야기를 들으시곤 아무래도 뭔가 찜찜하다시대요. 아무리 그쪽에서 저를 좋게 봤어도 그렇지 신혼집은 그렇다 쳐도 어떻게 가정가구까지 다 들여놓냐면서. 그리고 가정가구는 보통 신혼부부가 같이 가서 취향에 맞춰서 사는 거지 어느 집에서 그걸 일방적으로 다 채워놓냐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저도 좀 뭐랄까 마음에 걸리는 것들이 있긴 했어요. 집안에 채워져 있던 가정가구들이 새 거는 맞는데 어딘가 유행이 좀 지나간 것들 같았다고 해야 할까요? 그리고 아무리 봐도 남편 취향이나 어머님 취향은 아니었단 말이죠. 그렇다고 신우 취향인가 생각해봤는데 솔직히 동생 신혼집에 누나 취향으로 꾸며놓는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런데 도통 남편에게 뭘 어떻게 물어봐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하루 이틀 시간만 흘려보냈습니다. 그러다 청첩장이 나오고 남편 친구들에게 청첩장도 주고 인사도 할 겸 자리가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남편 친구들이 저를 보더니 좀 당황하고 놀라는 눈치더라고요. 뭔가 어색한 공기가 흘렀죠. 그래도 술이 한 잔 두 잔 들어가니까 금세 분위기는 풀어졌지만요. 그리고 저도 나름대로 남편의 친한 친구들이라고 하니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평소 제 성격과는 달리 리액션도 열심히 하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남편 친구들 중 한 명이 남편더러 재수씨는 지연이랑 생긴 건 엄청 닮았는데 성격이 완전 딴판이네 그러는 거예요. 지연이? 지연이가 누구지? 하는 생각이 드는 동시에
순간 분위기가 착 가라앉았고 서로서로 눈치만 보고 남편은 남편대로 당황한 기색이 역력해서는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면서 취했냐고 막 너스레를 떠는데 아,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구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결국 그날의 술자리는 떨떠름한 분위기로 끝이 났고 저는 택시를 타고 집에 왔습니다. 집에 오는 내내 남편한테서 전화며 문자며 끝없이 쏟아졌지만 술 취한 남편과 대화다운 대화가 이루어질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핸드폰은 열어보지도 않고 잤어요. 그리고 이튿날 늦은 오후가 돼서야 남편을 만났습니다. 카페에서 남편을 만나 지연이가 누구냐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정말 미안하다면서 사실은 자기가 저한테 고백할 게 하나 있다대요. 그리고 듣게 된 이야기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지연이란 여자는 남편의 전처였거든요. 남편은 혼인신고는 안 했었기 때문에 전처라는 표현은 가당치도 않다고 했지만 제 생각은 달랐습니다. 일가 친척 지인들 다 불러놓고 결혼식을 올렸으면 혼인신고를 했건 안 했건 부부 아닌가요? 적어도 거기 왔던 사람들은 다 남편이 결혼했던 걸 기억할 테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계속해서 자기는 법적으로 깨끗하다. 그래서 미혼 남녀 모임에도 나갈 수 있었던 거라며 저를 설득하려 들더군요. 아무튼 남편 말로는 그 지연이란 여자와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까지 갔지만 여행 이틀 만에 도저히 같이 못 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파혼을 했대요. 그리고 신혼집 또한 실은 지연이란 여자와 살려던 집이었다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 동안 정말 제가 느낀 심정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단순히 실망하고 화가 났다는 수준이 아니었죠. 배신감에 치가 떨린다는 게 이런 건가 싶었고 그런 와중에도 내가 이 결혼식을 엎으면 어떻게 될까 하는 계산도 하게 되고 드라마 속 여주인공들처럼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소리를 지르고 그런 것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냥 손발이 덜덜 떨리고 심장은 얼마나 벌렁거리던지 한마디로 제정신이 아니었다니까요. 저는 남편에게 우리 결혼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했고 그 길로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파혼은 못했어요. 파혼을 못한 이유는 어리석게도 파혼을 하고 났을 때 주변에서 들려올 수군거림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거든요. 저희 친정부모님 체면을 지켜드리지 못하는 것도 너무 죄송했고요. 그래서 결국 제 가슴속에 묻고 가기로 했습니다. 계획대로 결혼하고 그리고 보란듯이 잘 살면 되는 거라고 애써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어디에도 말 못할 큰 비밀을 간직한 채 남편과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이따금씩 얼굴도 모르는 지연이란 여자가 떠올라 괴로운 순간도 있었지만 그래도 남편과의 신혼은 비교적 즐겁고 평화로웠네요. 그런데 문제는 결혼하고 1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더라고요. 신혼을 즐기고 싶은 생각은 있었지만 그렇다고 딱히 피임을 한 적도 없는데 말이죠. 그래도 첫 해는 때가 되면 생기겠지 하고 크게 걱정은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2년째 들어가면서부터는 시부모님께서 왜 아이를 안 갖냐며 조금씩 재촉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남편도 왜 안 생기는지 모르겠다, 도대체 얼마나 더 노력을 해야 하냐며 농담처럼 한탄을 하고는 했는데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왠지 저한테 문제가 있나 싶어서 조금씩 마음이 급해지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생리가 불규칙하고 그렇다 보니 걱정도 됐고요. 그래서 처음엔 남편한테 말도 못하고 혼자 무슨 죄 지은 사람 마냥 산부인과에 갔어요. 그런데 병원에서는 저는 아무 문제가 없다면서 그냥 건강관리 잘하고 마음을 편히 가지라는 속편한 소리만 하대요. 그래서 저 일부러 취미생활도 그림 그리기니 도자기 만들기니 죄다 뭐랄까 마음을 가라앉히는 종류로만 골라서 찾아다녔어요. 그나마 가끔 한 잔씩 마시던 맥주마저 끊었고요. 퇴근 후 어떻게든 짬을 내서 1시간씩 운동하고 정말 임신하기 좋은 몸을 만드느라고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죠. 하지만 그래도 어째서인지 아이는 생기지 않았고 게다가 저 혼자 아무리 노력을 하면 뭐하나요? 남편은 회사 일을 핑계로 걸핏하면 술에 떡이 돼서 집에 오기 일쑤였고 운동하고도 담을 쌓은 지가 오래였으니 그래서 결국 참다 못한 제가 남편한테 같이 병원에 가자고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곧 죽어도 병원은 가기 싫답니다. 병원에서 자기 상태를 확인하는 그 과정이 수치스럽다나요? 그리고 시부모님께서도 하시는 말씀이 당신 아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랍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그걸 그렇게 확신하시냐 했어요. 사실 결혼 초만 하더라도 그래도 시부모님 말씀이라면 내내 하고
웬만해선 싫은 소리를 안 하던 저였지만 2년쯤 넘어가면서 임신은 안 되고 시부모님은 괜히 제 탓을 하시고 그러니 저도 할 말은 하고 살아야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부턴 아니다 싶으면 조금씩 따지고 들기도 하고 싫다 소리도 하고 그렇게 성격이 바뀌었네요. 아무튼 그러고 제가 물으니 어머님이 하시는 대답이 가관이었습니다. 당신이 연초에 용하다는 점집에 다녀왔는데 당신 아들 사주에는 자식이 있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병원에 가보고 어쩌고 할 필요가 없다나요? 이건 뭐 아무리 제가 논리적인 이유를 가져다 대도 사주님이시니니 들이대시니 말이 통해야 말이죠. 게다가 남편마저 비협조적으로 나오니 제가 다 큰 성인 남자를 끌고 병원에 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 환장하겠더군요. 그래서 저도 그냥 될 대로 되라 하고 내버려뒀어요. 그렇다고 포기를 한 건 아니고 남편과 계속 노력은 했지만 더 이상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었다는 뜻이에요. 언젠간 찾아와 주겠지. 그냥 그렇게 믿고 기다리는 것 말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더라고요. 그러다 올해 초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남편이 웬일로 저보다 먼저 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얼굴을 보니 안색이 무척이나 어두웠죠.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이라도 있었냐 물으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면서 제 눈을 피하대요. 그래도 한 이불 덮고 지낸 시간이 있는데 단박에 무슨 일이 있다는 건 알겠더군요. 하지만 뭐가 됐건 간에 아직 나한테 말할 준비가 안 되어 있나 보다 싶어서 더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2주쯤 지났을 무렵인가 시부모님이 저희 집에 오셨어요. 시댁이 저희 집에서 먼 거리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평일 저녁에 찾아오시는 일은 흔치 않았기에 기니 할 이야기라도 있으신가 싶더군요. 그리고 역시나 제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시부모님께선 두 분 다 평소보다 훨씬 긴장한 얼굴을 하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이 사람도 그렇고 오늘 두 분도 그렇고 저한테 뭐 할 이야기가 있으신 거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돌려 말하지 않겠다며 애는 안 생기고 이참에 입양을 하는 건 어떻겠냐 하시대요. 입양이라니 생각지도 못한 단어였죠. 그리고 저는 싫다고 했어요. 아직 전화 남편이나 젊고 자연 임신이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시도해 볼 수도 있는데 왜 입양을 하냐고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핸드폰을 꺼내시더니 애 사진을 하나 보여주시대요. 그래서 이게 뭐냐니까. 남편이 저더러 정말 미안하다면서 자기 애래요. 자기가 정말 미쳤었나 보다며 자기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다면서 말이죠. 그리고 알게 된 건 저희가 결혼 생활을 하던 중 딱 2달 떨어져 지낸 기간이 있었어요. 제가 회사 일로 해외에 2달 동안 나가 있어야 했거든요. 그리고 그때 분명히 남편에게 당신이 싫다 하면 안 가겠다고 했는데 남편이 자기는 그렇게 꽉 막힌 남자가 아니라면서 흔쾌히 다녀오라고 했죠. 그래서 정말 고마운 마음으로 다녀왔고 그 출장 덕분에 저는 승진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떠나 있던 그때 남편이 말하길 전 저한테 연락이 왔대요. 원래 대학 시절부터 친구 사이였다는 건 그때 저도 처음 들었네요. 아무튼 친구로서 고민 좀 들어달라나 뭐 그래서 정말 딱 얘기만 들어주려고 나갔답니다. 그런데 그날을 시작으로 제가 한국에 돌아올 때까지 2달 동안 아주 별짓거리를 다 했던 거죠. 남편이 변명이랍시고 하는 소리는 더 가관이었습니다. 자기는 그래도 최소한의 양심을 지키려고 피임은 꼬박꼬박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다면서 그런데 여자가 자기가 더는 애를 못 키우겠다고 그런다면서 그래도 자기 핏줄인데 자기가 어떻게 모른 척을 하냐고 그러대요. 그리고는 저더러 이번 한 번만 이해해주면 안 되겠냐? 애는 죄가 없지 않냐 그러는데 시부모님까지 나서서는 내가 우리 아들 사주에는 애가 있다고 말하지 않았냐. 아무래도 걔가 그 애인 것 같다. 네가 애라도 하나 낳아놨으면 우리도 걔 데려오잔 소리 안 한다. 그런데 애는 안 생기지. 밖에 떡하니 우리 핏줄이 있다지. 이러면 우리로선 모른 척 할 수가 없다. 그런 말씀만 늘어놓으시대요. 그래서 제가 남편더러 그럼 데려다 키우라고 했어요. 나랑은 이혼하고 혼자서 키우던지 말던지 알아서 하라고요. 그런데 정말 실망스러웠던 건 그러면 말이라도 남편이 이혼은 못한다 그럴 줄 알았는데 남편이 갈등을 하는 게 제 눈에 보이더라고요. 이혼도 싫고 애는 데려와야겠고 어이가 없었죠. 저요. 솔직히 100번 양보해서 밖에서 낳아온 아이라고 해도 키워줄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남편이 저랑 같이 임신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해줬었다면 말이죠. 하지만 제가 그렇게 임신을 기다리는 동안 남편은 아무 노력도 안 해줬거든요.
하다못해 병원도 안 가줬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밖에다 애를 낳아놨으니 키워달라? 세상에 어떤 정신나간 X가 좋다고 키운다고 하겠냐는 거죠. 거기다 시부모님은 기껏해서 한다는 소리가 이혼해봤자 여자만 손해라고 그러면서 저더러 너 알지? 이혼하면 너는 몸뚱아리만 나가야 돼. 여기 집이고 뭐고 다 우리가 해준 거야. 나 같으면 그게 감사해서라도 눈 딱 감고 애 키워. 애가 큰애도 아니고 어린애라 내 새끼다 품으면 품어지는데 그걸 왜 못해. 그런 소리나 하고 계셨으니까요. 그래서 결국 남편하고는 이혼했어요. 이혼 과정은 비교적 순탄했습니다. 어머님 말씀대로 집이니 뭐니 다 남편이 해온 거라 제가 받을 건 없었고 그나마 남편하고 그 전처를 고소하려드니까 남편이 자기가 위자료는 챙겨줄 테니 깔끔하게 마무리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솔직히 저도 다 짜증나고 지겨워서 에라 모르겠다 하고 5천만 원 불렀어요. 솔직히 법대로 하면 5천은 어림도 없단 얘기를 듣기도 했고 그렇다고 5천 이상 부르면 남편이 마음 바꿔 법대로 하자고 들까봐 걱정도 되었거든요. 그리고 다행히 남편이 순순히 5천 이체해주대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소식은 전하고 살자는데 소름이 끼치더라니까요. 그런데 이혼하고 반년쯤 지나서 진짜 황당한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남편 친구들 중 한 명이 알려준 건데 저도 왜 저한테 굳이 알려준 건진 모르겠지만서도 남편 전처가 남편한테 맡기고 간 애가 남편 애가 아니랍니다. 하도 닮은 구석이 안 보여서 남편 친구들이 유전자 검사를 해보라고 부추겼는데 정말 불일치로 나올 줄은 몰랐다나요? 아무튼 그래서 남편 집안이 다 뒤집어지고 난리가 났다대요. 듣는데 이건 너무 웃겨서 제가 정말 소리내서 웃었어요. 그리고는 그 애 엄마는 어디 갔냐니까 동남아인지 어딘지로 튀었다는 소문만 있다고. 그러면서 애는 어쩌고 얘기하려는데 제가 저한테 더는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괜히 더 알아봤자 저까지 골치만 아프지 싶어서요. 그리고 저는 1년 후에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지금 남편은 초혼이고 저보다 연하라서 솔직히 제가 정말 많이 밀어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안 떨어져 나가고 꿋꿋이 버티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지금 남편하고도 이런저런 일이 많았지만 지금은 딸 하나를 키우며 알콩달콩 잘 살고 있습니다. 오늘 전 남편이 저랑 저희 애를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뭐가 됐건 간에 죽도록 후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 시어머니께도 부디 제가 아이랑 있더라는 걸 이야기 좀 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어머님이 땅을 치고 후회 좀 하시게 말이죠.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